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연예가 이슈들을 들여다보고 분석, 소개하는 강일홍의 이슈 토크입니다. 뽀빠이 이상용이 가슴속에 묻은 한과 울분을 끝내 풀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지난 월요일이 있죠. 12일 날 발인식을 갖고 생전에 절친했던 선후배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고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은 생전에 고 송혜 선생과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송혜 선생이 전국 노래자랑 95세까지 진행을 했죠. 송혜 선생하고도 목욕탕에서 서로 등을 밀어줄 만큼 아주 각별하게 지냈는데 늘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송혜 선생 형님의 뒤를 이어서 전국 노래자랑을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있었지만 이번에 세상을 떠났을 때 이미 80세를 넘은 또 고령입니다. 이상용 씨 역시. 그래서 그런 개인의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어쨌든 송혜 형님이 생전에 인터뷰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송혜 형님이 95살까지 마이크를 잡았는데 나는 100살까지 거뜬히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아주 정말 감기 증세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기침 사실 가벼운 증상이죠. 사망 바로 전날에도 강연을 할 만큼 건강했기 때문에 더욱더 의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아침에 기침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가 또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오던 길에 쓰러져서 영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70년대에는 뽀빠이라는 명칭, 시금치, 뽀빠이라는 명칭으로 어린이들의 친구로, 그리고 90년대에는 우정의 무대라는 프로그램을 활동을 했죠. 군 프로그램이죠. 군인들의 큰형님으로. 그리고 이제 환갑 이후에 이 우정의 무대 이후에 제가 뒤에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울분과 한을, 억울함을 못 풀었는데 우정의 무대를 진행하던 중에 그런 억울함을 당했고 다시 복귀해서는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한 환갑 이후가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메인 MC, 인기 메인 MC가 아니라 변두리 사회자로 2000년대 이후가 될 것 같습니다. 한 20여 년간은 노인 프로그램, 노인들의 동반자로 맹활약했던 나름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방송인이었는데 이렇게 좀 안타깝게 세상을 좀 떠난 것 같습니다. 사실 뽀빠이 이상용의 죽음이 안타까운 거는 그런 나름 떠나기 전까지 건강했다는 그런 건강관리, 정말 건강의 상징처럼 지냈던 그런 분이 갑자기 떠났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억울함을 당해서 그 억울함을 끝내 풀지 못했다. 반드시 그 잃었던 자신이 억울하게 잃은 그런 명예를 되찾고 싶어 했던 열의가 강했는데 끝내 찾지는 못했죠. 이상용은 73년에 MBC TV 유쾌한 청백전으로 이제 데뷔를 하는데요. 이후에 이제 어린이 프로그램 모이자 노래하자, 그리고 군 프로그램 우정의 무대, 그래서 어린이와 국군 장병대상으로 정말 최강자 MC로 활약을 했죠. 사실 재치 순발력은 동료 후배들이 다 인정하는 정말 쟁쟁한 예능 스타 후배들이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EDPS라고 그랬죠. 음담패설. 유머로는 사실 EDPS를 빼놓으면 재미가 없죠. 특히 밤무대 같은 데서는 이런 예능인들이 EDPS로 많은 그 방송에서 하지 못한 유머, 익살 유머로 좌중을 휘어잡는데 이 원조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상용 씨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이상용 씨는 저도 생전에 인터뷰를 몇 차례 해봤습니다만 좌중을 뒤집는 진짜 웃음은 품격 있는 음담패설이다. 음담패설이 과연 품격이란 말을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아주 저질스럽지 않으면서 뭔가 아주 깊이 있는 나름의 언어로 화술로 좌중을 웃긴다 해서 이제 음담패설이긴 하지만 품격 있는 음담패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평소에도 각종 성인 유머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개발하고 또 책으로도 출版하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상용 씨는 이제 그야말로 전성기 때 공금횡령 누명을 쓰죠. 이른바 심장병 어린이 수술 기금 사건인데
이로 인해서 방송 활동을 접어야 했고 고난의 세월을 겪었습니다. 이상용은 사실 73년 데뷔 이후부터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보호협회, 지금은 세이브 칠드런 코리아라는 명칭인데 이 사단법인을 직접 세워서 심장병 어린이 치료를 위한 기금 모금에 아주 앞장섰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서 방송 활동을 하고 또 이런 좋은 일, 선행 활동을 많이 하고 이랬던 상황이었는데 전성기 때죠. 90년대 중반, 96년 11월입니다. 우정의 무대 강원도 화천 군편을 녹화하던 중에 경찰이 들이닥치죠. 곧바로 바로 며칠 뒤에 KBS 추적 60분을 통해서 뽀빠이 횡령 사건이 다뤄집니다. 이 횡령 사건은 그야말로 방송가 그리고 연예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데요. 우정의 무대의 최고 프로그램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그야말로 엄청난 폭발력을 그 반대의 의미로 보냈는데요. 우정의 무대는 곧바로 김병조로 교체가 됐고요. 이 프로그램도 얼마 안 가서 폐지가 돼버립니다. 사실 이상용의 상징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 느닷없는 이런 사건에 휘말리고 이상용의 억울함을 아무리 호소해도 들어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상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정치권이 늑보였다. 정치권의 영입을 거부했더니 얼마 뒤에 바로 이렇게 보복으로 자신을 올가매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고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라고 늘 얘기를 했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1년 뒤 이듬해 2월에 무혐의 판정이 납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죠. 그렇지만 이 불기소 처분은 사실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기보다는 이미 1년 전에 있었던 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모든 언론이 다뤘던 횡령, 공금 횡령으로 이렇게 아주 각인이 돼버린 이 사건이 다시 풀어지는 데는 무혐의 혐의라는 아주 작은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상용 그러면 공금 횡령 이렇게만 기억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방송으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상용은 미국의 관광버스 가이드로 활동하며 근근히 생활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으로 이제 전락을 했는데 다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나서 본인은 귀국해서 억울함도 풀고 다시 방송에 복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무리 방송을 복귀를 하고 싶어도 한 번 무너진 그 이미지를 되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한 번 꺾인 날개는 좀처럼 펼 수 없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변두리 사회자로 또 메인 인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새벽 시간대라든가 밤 늦은 시간 자정 넘어서 방송되는 노인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의 MC로 이렇게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끝내 본인이 억울하게 당했던 이런 가슴속의 한과 울분을 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생전에 이상용 씨는 500명이 넘는 심장병 어린이들의 수술비를 후원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고 체육훈장 기린장, 문화관광부 장관 표창, 수많은 이런 표창으로 그런 훌륭한 일에 대한 평가를 받았지만 한 번 무너진 이미지는 끝내 되찾지 못했다.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아이유가 유튜브 채널 이지금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죠. 아이유가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해서 다이아 버튼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언박싱으로 아이유가 이 1000만 구독자 달성한 내용을 소개를 했는데요. 언박싱, 저도 개인적으로는 싱글 버튼을 받아서 언박싱을 해봤습니다만 이 1000만 유튜버 언박싱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내에서 1000만 유튜버, 저는 아이유에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얼마 전에 추성훈이 유튜브를 개설한 지 아주 짧은 기간 내에 어마어마한 구독자를 짧은 기간에 달성해서 1000만 구독자를 목표로 계속 매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이유의 1000만 언박싱 영상은 아주 이슈가 됐습니다. 아이유는 이 언박싱에서 달성 후 수령까지 몇 개월 걸린다고 들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인증서가 왔다. 엄청 무겁다. 뒤를 보면 이지금이라고 적혀 있다. 당연히 유튜브 채널 이지금이라는 명칭이 뒤에 박혀 있고요. 물론 아마 글쎄요, 이 언박싱을 아이유가 싱글 버튼부터 골드 버튼, 다이아 버튼, 이제 다이아 버튼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싱글 버튼과 골드 버튼을 언박싱 했다는 얘기를 저는 보지 못했는데 아마 생략하고 넘어갔는지 했는데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이유는 1000만 구독자를 달성하면서 이 라이브로 이제 소개를 했지만 본인도 몰랐다고 그러죠. 또 이 1000만 구독자의 다이아 버튼 2위에 한 등급이 또 있습니다. 루비 버튼인데요. 아이유도 몰랐다고 그러죠. 저도 루비 버튼 몰랐습니다. 1000만 구독자도 상상 초월하는 워낙 달성하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루비 버튼은 5천만 구독자를 달성하면 주는 버튼이라고 하는데 루비 버튼까지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아이유가 얘기했듯이 실감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너무나 행복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버튼이 또 팬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나누는 계기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제이홉이 TMA 베스트 뮤직 본 부문 1위를 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TMA는 이제 더 팩트 뮤직 어워즈의 줄임말이죠. 종합 인터넷 매체 더 팩트가 매년 개최하는 음악 시상식이 TMA인데 올해도 9월에 개최를 앞두고 있고요. 계절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투표를 통해서 1위를 선정하는데요. 봄 부문에서 제이홉이 1위 정상에 올랐다는 소식이죠. 이 봄 부문은 지난달 14일, 4월 14일 정오부터 28일까지 2주간에 걸쳐 팬앤스타 투표로 진행됐는데 제이홉이 이어서 2위, 3위는 이제 이찬원과 그룹 플레이브가 길을 이었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OST 그리고 이벤트성 컬래버를 제외하고 음원을 발매한 아티스트를 대상으로 본 부문을 선정을 했는데 이 본 부문에는 제이홉, 이찬원, 플레이브 외에도 호시, 앤 우지, 황치열, 백호, 세븐틴, 정한이죠. 그리고 세븐틴 부석순, 그리고 트레저, 판타지 보이즈, SF9, 소디엑 이런 수많은 쟁쟁한 아티스트들이 결선에 올라서 접전을 벌였습니다. 1위에 오른 제이홉의 스위티 드림스가 압도적인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했고요. 2위 이찬원은 세월 배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그리고 3위 플레이브의 배시가 팬들의 뜨거운 열기와 화력을 입증해 보였습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최정상 K-POP 아티스트들과 팬들이 함께 만드는 음악 시상식인데 아시다시피 해를 거듭할수록 완성도 높은 무대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더 팩트 창간 10주년을 맞이해서 역대 최초로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시상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소식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전원일기 박은수 또다시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박은수는 전원일기 일용이로 잘 알려진 배우죠. 요즘 인생각설이란 노래로 가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박은수가 14일 연예기획사 대표 A씨가 경기 화성 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고소장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A씨가 박은수와 소속사 계약을 했고요. 2,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서로 계약 관계를 이루게 됐는데 계약에 따라서 공연 음반 제작을 같이 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정작 다른 기획사와 기획사가 제작하는 공연에 출연하면서 관계가 틀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A씨가 결국 박은수에게 그러면 빌려준 2,500만 원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은수는 돈을 빌린 사실조차 없다라고 이 내용을 부정을 해서 결국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수는 데뷔가 올해로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지금 원로 대접을 받으려 79세입니다. MBC 69년에 MBC 일기 공채로 데뷔했고요.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전원일기를 수십 년간 출연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죠. 전원일기 외에도 눈사람, 대장금, 소년천국에다 각설탕 같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박은수가 또다시 사기 혐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016년에 한 10년 전이죠. 부동산 사기 및 영화 제작 투자 사기
이런 사건에 연루돼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오명을 얻었는데, 사실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오명을 받으면 본인은 가수가 반응이 좋습니다. 인생각설이라는 노래가 굉장히 반응도 좋고요. 또 종편 채널에 출연해서 돼지 농장의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모습으로 이런 진솔한 모습을 보여서 아주 오랜 동안 불미스러운 이미지에서 좀 벗어난 듯 했는데, 또다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다시 연루돼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